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북한 간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현재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분명히 평화가 중요하죠. 그러나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적이 누구고 아군이 누군지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야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적을 아군이라고 생각하고 아군을 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도대체 평화가 지켜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가지고 북한이 주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아군을 전부 다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식의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외교 상황은 당연히 좋아질 수가 없겠고, 제가 따로 지적하지 않더라도 이미 외교적인 문제를 계속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좀 중요한 증언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바로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의 증언이 나온 것인데요. 어지간하면 화를 잘 안 낸다 라고 알려져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된 것인지 비서실장 당시에 경로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북한의 비자금 세탁과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천용호 전 수석의 증언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내용을 좀 보시죠. 자, 이번에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당시에 북한의 비자금을 세탁을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장관을 박살을 내버렸다라는 거예요. 해당 증언은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이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비서실장 시절에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 묶여 있었던 북한 비자금을 세탁해 줄 수 없다라는 법무부 장관의 의견에 크게 화를 냈다라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얼핏 지금 저 내용만 들었을 때는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서실장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최측근인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을 보필하는 사람인데,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북한의 비자금을 세탁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경로를 했다? 아니, 오히려 북한의 비자금을 세탁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경로를 해야지 그게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여정부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이 북한의 비자금 문제였습니다. 북한이 자신의 비자금을 갖다가 해외 계좌들을 통해 가지고 세탁을 한다, 그게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인데, 그런 식으로 세탁을 해줬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는 은행들은 미국의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지금 증언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 당시에 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까? 설령 대한민국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북한의 그런 식의 비자금 세탁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비자금 세탁과 관련돼 가지고 혐의를 받았던 은행은 바로 방코델타 아시아인데요. 이게 마카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은행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행이 2005년 9월 북한 정권을 위해서 돈 세탁을 해준다라고 하는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아가지고 파산 위기까지도 몰렸었죠. 사실상 지금 전 세계의 금융의 허브다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 미국이 한 은행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제재를 하게 된다면 그 은행의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은행뿐만 아니라 그 은행이 지금 있는 국가의 신용 등급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미 대북 금융제재 조치의 효시다라고 불리는 BDA 제재는 2005년 9월 미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 자금 돈 세탁을 도와준 혐의로 마카오에 본점을 두고 있는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을 우려 대상 금융기관으로 지목하면서 시작이 됐었죠. BDA가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 가지고 보유 계좌 전부를 동결을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계좌 50여 개에 들어 있었던 2,400만 달러도 마찬가지로 얼어붙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런 식의 제재에 반발하면서 북한은 육자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죠. 뿐만 아니라 실험까지도 강행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저 BDA라고 하는 자금이 대한민국의 외교적인 문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만약에 나서가지고 북한의 저런 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의 관계가 분명히 좋아졌겠죠. 그럼 북한과의 관계는 좋아진다라고 할지라도 누구와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겠죠. 미국과의 관계를 등지면서 그리고 미국의 금융 제재까지도 받으면서 과연 우리가 북한의 저런 식의 비자금 문제에 대해 가지고 손을 대는 것이 맞을까요? 심지어 중국은행조차도 당시에 어땠습니까? 국제사회의 제재와 대외 신인도 그리고 신용 하락 등을 우려를 해가지고 이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해당 증언의 내용에 따르게 되면은 저런
저런 돈을 갖다가 받으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런 식의 모습이야말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전반을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관계가 어떤지, 신용관계가 어떤지, 금융관계가 어떤지 이런 어떤 전 세계적인 흐름 자체를 완전히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G20 당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제왕따 이런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 당시와 현재 지금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어느 누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를 잘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외교를 잘할 수가 없는 것이 온 지금 외교를 갖다가 21세기 국제화 지금 글로벌화되어 있는 이런 지금 시대에 맞는 외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맞춰가지고 외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전 세계적인 반응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되고 신용 등급은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중국조차도 감히 그런 것들이 두려워가지고 돈을 못 받고 있었는데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저거를 갖다가 받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증언을 했던 천영호 전 외교안보 수석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지금 당시의 상황을 갖다가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청와대 출신 운동권 비서관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가지고 BDA 자금을 세탁을 해가지고 북한의 해외 계좌로 넘겨주자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냈다라는 겁니다. 중국조차도 감히 미국의 제재가 무서워서 미국의 제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신용등급이 무서워가지고 감히 비자금을 못 받는데 대한민국이 나서가지고 북한의 비자금을 받아서 돈 세탁을 해주는 순간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는 것이요. 저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누가 냈다라는 것입니까? 운동권 출신인 사람이 냈다라는 것이에요. 그 운동권 출신, 전 세계적인 흐름을 아예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운동권 출신, 그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로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외교가 잘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죠. 청와대 서별관에서 문재인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장까지 참석하는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금융위원장과 수출은행장은 황당무계한 표정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차마 나서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용감하게 나서가지고 법적 의견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마 당시에 법무장관이 역임했던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인 것 같습니다. 잠깐 이분의 현재 지금 근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MB정부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이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연계가 돼가지고 곤욕을 치렀던 분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근데 이분이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까? 수출입은행법과 정관을 근거로 들이대면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신용이 떨어지고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긴 거나 은행에 손실을 끼치게 되면은 행장은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말이 되는 얘기 아닙니까? 북한의 비자금을 갖다가 대한민국 은행을 통해 가지고 돈 세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운동권이라고 해도 정도가 있지. 국제사회의 어떤 신용, 국제사회의 법 그런 것들에 인식이 지금 아예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저런 지금 기상천외한 얘기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실장이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까? 법무부 장관의 그 해석을 듣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화를 버럭 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려는 거냐? 어떻게 해서든 풀어보자 라는 건데 어떻게 그런 해석을 내놓냐면서 법무부 장관을 박살을 내버렸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보여줬던 저 모습이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지금 외교적인 사안을 갖다가 그 운동권식 방식으로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순진무구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는 지지율 40% 정도를 받으면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해도 상식적인 수준의 대외 관계에서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 운동권식 방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때를 쓰는 거 아니에요? 때를 쓰는 거. 법치를 통해 가지고 규칙을 통해 가지고 규정을 통해 가지고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를 쓰는 거. 그게 운동권식 방식 아닙니까? 일본과의 외교 관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관계에서 나타났던 모습이 저 당시에도 지금 똑같이 그냥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 이게 도대체. 이게 법률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냐. 우리가 지금 나쁜 짓을 하자고 하는 거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착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냐 안 되냐 그거는 신경을 아예 안 써버리는 거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법치가 유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까? 배임으로 행정에 잡혀갈 수도 있고 수출입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데 대통령이 화낸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냐? 비서실장이었으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 그래도 야당의 얘기를 조금이라도 들어오고자 했으니까 저게 실행이 안 됐죠. 근데 현재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비서실장, 당시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문재인 비서실장이 현재 지금 대통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시보다 훨씬 더 지금 혼란스러운 사항들이 마구잡이로 그냥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수출입은행이 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수많은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요소들을 갖다가 다 무시하고 북한과의 관계만 좋아질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 당시의 생각이라는 것인데, 해당 증언의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저 증언의 신빙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